자,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오늘은 10분 만에 살펴보는 10분 만에 리뷰 해버리기? 아니야, 리뷰한용. 네, 10분 만에 리뷰한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분 만에 리뷰한용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10분 만에 끝나야 되니까 좀 서둘러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PD님들이 너무 떼약볕이라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왜, 뜨거. 지금 굉장히 뜨거운 날씨고요. 지금 진짜 뜨거워요. 이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흰색이니까 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크롬 라인이 여기 뽀송뽀송한 엠보싱 크롬 라인이 여기 마련되어 있고요. 크롬 라인이 워낙에 이렇게 약간 높은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통 자동차 같으면 그릴이 최대한 낮춰서 요즘 점점 낮아지는 추세인데, 그릴을 굉장히 높여서 보닛도 굉장히 높게 해서 여기까지 끝까지 와서 뚝 떨어지게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디자인은 우리나라 자동차 중에 거의 없죠. 어떤 차가 있느냐? 모하비가 있습니다. 모하비가 이렇게 보닛을 끝까지 가져간 다음에 뚝 떨어뜨리는 형태의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게끔 디자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뭔가 기아차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단단하고 강인하고 기아는 이런 차지 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뭔가 선이 굉장히 유려한 선이지만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기아차의 이미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터 슈라이어의 라인은 확실히 없어져 간 것 같고요. 이제는 그레고리 기욤의 어떤 작품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 약간 이렇게 깊이감이 있게끔 주르륵 나오는 거,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레고리 기욤이 거기 제네바 모터쇼에서 많이 보여줬던 그런 이미진 바이 기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헤드램프를 갖고 있는데, 헤드램프가 여기가 아니고 헤드램프는 여기, 그리고 여긴 깜빡인데 이걸 교체할 수가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울에서도 봤던 그런 디자인 방법이죠. 아래쪽을 더 넓게 가져가서 이쪽을, 만약에 벌브 타입인 경우는 여기 헤드램프로 사용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그릴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이 테두리를 크롬으로 했는데, 크롬이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라 크롬을 하나 위로, 그러니까 실제 구멍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구멍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크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부를 약간 오버랩 시켜서 실제 크롬이 이게 그릴이 아니고 여기가 그릴인데 여기가 그릴인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든 거,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네요. 크롬 라인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크롬 라인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벗어나 있는 거, 그리고 헤드램프 라인이 DRL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차로 느껴지게 합니다. 멀리서 봐도 여기 새로운 차가 여기 등장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자, 옆으로 돌아오면요, 이 차의 길이를 보면요, 10분 만에 하려니까 지금 제가 숨 쉴 틈도 없죠. 이 차의 길이를 보면요, 자, 길이를 용자 꺼냈습니다. 용자 2600,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어요. 안재도 알아 2600이 좀 넘습니다. 2630이에요 2630이다 보니까 이 차보다 한 등급 위의 차 스포티지는 2670이죠 그러니까 불과 4cm 차이에요. 4cm면 지난번에 제가 7cm 차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4cm 차이였습니다. 요 정도 차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높이가, 스포티지가 조금 더 높다는 거죠. 높이가 높다면 어떤 점에 장점이 있을까요? 실내 거주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실내의 높이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조금 더 똑바로 서게 됩니다. 똑바로 앉게 되기 때문에 거주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효과,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여기 보면요, 이쪽은 바디색, 이쪽은 클래딩 무광, 이쪽은 유광이에요. 유광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요 정도 만들어 놨는데, 유광을 요 정도 만들어 놓으니까 차가 옆부분이 클래딩이 지나치게 커지면 차가 좀 뚱뚱해 보이거든요. 그 뚱뚱해 보이는 걸 계속 억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렵하게 계속 이렇게 선을 집어넣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날씬해 보이는 자동차입니다. 실제로 휠하우스도 굉장히 크게 뽑고 거기에 클래딩도 꽤 많이 사용해서 이 면적이 좁아 보여서 차가 더욱더 날렵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가 어떻게 보면 SUV인데 어떻게 보면 CUV, 어떻게 보면 심지어 외건까지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길다랗고 날렵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유럽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추구하는 방향도 유럽형으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자, 옆으로 살짝 볼까요? 아이고, 잘못 열었다. 이 차는 1.6L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1.6L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남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남을까? 여기는 이제 디젤 엔진의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요소수를 넣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넣는 자리가 지금 G라고 써 있어서 이건 뚫지 않았어,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디젤 모델은 길고 가솔린 모델은 짧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것 때문에 요 팬더 전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요 팬더는 하나로 가기 때문에 사실 디젤 모델이나 가솔린 모델이나 이렇게 길다란 주유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짧은 모델도 있는데요, 저는 짧은 모델 봤어요. 그건 인도형입니다. 인도는 이게 모델이 짧아요. 왜냐? 디젤이 있지만, 인도에 디젤 없어요? 그거 아니, 디젤 있잖아요. 인도는 디젤이 있지만 환경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요소수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짧은 주유구만 사용하고 있어요. 자, 뒤쪽으로 가면요, 뒤쪽에 이 크롬 부분이 굉장히 길다랗게 이렇게 예쁘게 돼 있죠. 인도형하고 비교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인도형은 이게 잘라져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길어요.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잘라진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로 된 게 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되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면에서 이렇게 약간 이 옆면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선바이저가 옆까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느낌, 사실은 이게 포르쉐에서도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유럽 자동차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디자인인데, 우리는 뭐 시드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죠.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 부분이 전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인도는 약간 여기서 톡 튀어나오기 한 번 더 효과를 줬지만, 그런 효과는 여기서는 빠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크롬으로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고, 위쪽을 완전히 플로팅으로, 위쪽은 하나도 아래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에게. 트렁크 공간은 깊이가 굉장히 깁니다. 일단 깊이가 봤을 때 82, 이 정도면 이건 준중형 SUV랑 같은 수준이에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로로도 지금 120 몇 정도 되는데, 요게 사실 스피커가 빠지면 130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130 정도, 가로 130 나올 텐데, 가로 100, 이거는 아마 준중형 SUV보다 가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그리고 이쪽에 스피커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스피커를 조금만 더 큰 걸 넣어서 베이스를 확실하게 베이스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베이스가 지금 약간 작아요. 이게 스피커가 15인치 정도 되고 15cm 정도 되고 있네요. 한 8인치? 14cm 정도 되고 있네요. 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 미드레인지랑 좀 섞이는 느낌이 드는 우퍼입니다. 그래서 저거보다 조금 더 베이스가 더 강조되는, 조금 더 저음으로 가는 그런 베이스를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분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스피커 오디오 성능은 굉장히 우수하고, 정말 보스라는 게 이래서 좋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젊은 사람을 위한 그런 세팅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가지 더 보면, 몇 가지 더 봐도 되나? 차의 어떤 앞부분을 보면요, 이 차가 진입각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26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진입각이 그렇게 크지 않고, 여기에 또 이격되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언덕, 산 이런 거 가는 데는 그렇게 적합한 세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차는 어쨌든 사륜구동을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이 뒷부분 아래쪽을 보면요, 서스펜션을 보면 사륜구동이 지금 가로로 이렇게 토션빔 형태가 아닌 멀티링크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토션빔을 여기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10분 안에 바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주행하기 전까지, 외관은 10분 만에 끝냈고요. 주행하는 모습을 또 10분 동안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시죠. 바빠. 실내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 등이 너무 뜨거워요. 자, 그리고 통풍 시트를 좀 켜보죠. 등이 너무 뜨거우니까. 에어컨 지금 맥스로 틀었는데, 에어컨을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라고 해도, 오토 너무 바람이 세요. 전 오토를 전혀 쓰지 않아요. 이런 분들 꽤 계시죠. 오토도 바람을 로우, 미디움, 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조절할 수 있어서요. 이렇게 오토가 3단계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데, 보통 로우, 미디움, 하이 이런 식으로 간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건 반대로 갑니다.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가서 조금 헷갈린 면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로우는 좀 더 로우였으면 좋겠고, 하이는 좀 더 하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에어컨 성능은 그다지 뭐 좋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차 썬팅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지금 날씨가 너무 뜨겁기 때문이죠.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실내에 들어오면 HUD